남편과 아내가 평생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남편 통장으로 대개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군 재산은 남편 겁니까? 아니면 부부 공동의 소유입니까?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질문 같은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에 앞서서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 조세심판원이 이번 2분기 주요 결정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 저희 채널 구독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결정례 원문을 입수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사건 개요입니다. 저 가족은 2018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9일에 이 아내와 상속인, 아들 2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3명이 상속인이었는데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망자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기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상속조사가 시작이 됐죠. 이 상속조사는요,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속세 신고가 적정했는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무서는 저 가족이 신고한 상속세 계산이 틀렸다. 당초보다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면서 상속세 경정고지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저겁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남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 아내 이름으로 어떤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전세 계약에 저 돈이 쓰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사전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증세법에는 이 상속 개시 전, 즉 망자가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사전 증여한 것은 상속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대개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에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년 내로는 사전 증여한 것을 다 합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로 이 부분이 포착이 된 겁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남편 돈이 아내의 전세보증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사전 증여분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당신들이 신고한 것보다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 이게 바로 국세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국세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남편 통장에서 돈이 나왔고요. 그 돈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다. 그리고 이 특유재산이 아내의 재산이라는 아무런 증빙도 당신들은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특유재산이 아내의 전세보증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바로 사전증여고, 이 사전증여는 상속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논리를 내세운 유력한 근거는 바로 우리 민법에 나오는 부부별산제입니다. 부부별산제. 한마디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830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그리고 혼인 중에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남편 것이고,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은 아내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돼 있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에 있는 재산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당장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죠.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요, 혼인 기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남편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왜요? 남편이 버는 시간 동안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이룬 것이다. 따라서 절반을 나눠줘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세청 논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혼할 때는 그 재산을 나눌 수 있겠지만 혼인 중에는 그거는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아니다. 각자 명의로 있으면 그건 각자의 재산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방의 특유 재산이 다른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이 될 경우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증여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 원까지 제법 큰 액수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명의가 바뀌는 재산 그리고 현금이 오가는 것은 증여고 증여세 대상이다. 이게 바로 국세청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타당한 논리인가요? 자,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가 30년간 가게를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그 물건을 진열을 했고요. 또 가게를 마칠 때 저녁에 이 가게를 마무리하는 역할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서도 입증이 되는데요. 그 가게에는 별도의 직원 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운영한 가게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된 저 쟁점 금액은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내인 내 이름으로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남편 이름으로 취득을 했지만 이거는 과거 남성 중심 위주의 관습에서 남편 이름으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사업자의 개념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공동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때만 해도 자신들은 이 공동사업자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냥 남편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했다. 하지만 엄연히 부부가 함께한 사업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후보증서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인후보증이라는 게 인자가 이웃 인자입니다. 이웃들이 한마디로 진술을 해준 건데요. 이 과거 가게 인근에서 있었던 이웃으로부터 이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다 하는 인후보증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 가족들의 말이 맞을까요? 조세심판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부부는 29년 동안 동일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한 점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메모장이 있었는데요. 저 메모장에는 아내의 통장 계좌 번호하고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일까요? 바로 남편이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유력한 증거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는 통장까지 공유하는 공동의 경제 주체였던 것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해당 가게 외에는 다른 일을 하거나 사업을 했다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저 부부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저 부부의 형성재산은 가게의 공동사업 소득이 원천이 됐고 저 문제가 됐던 쟁점 금액은 부부 공동소유다. 사전증여는 50%만 사전증여로 봐야 된다. 왜? 50%는 아내의 몫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세청이 부과한 이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길게 이들 부부의 사례를 소개한 것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내분은 본인이 심판 청구서에서 밝혔듯이 작은 실수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물론 과거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남성 위주의 관습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요, 모든 소득을 남편 통장으로 대개 입금을 했다 그럽니다. 남편이 자금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도 남편 이름으로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분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남편이 자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는 일심동체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부가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고 그리고 정확히 선을 그어서 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그런 조사들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부부간의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이혼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혼인 기간 중에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그것이 명의가 이전되면 그건 증여를 보겠다. 이런 국세청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아내분도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 예전 가게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인후보증서까지 받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거와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소개한 이 부부 공동재산 증여와 관련된 쟁점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